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 신고가, 외국인의 전략은 셀트리온 상승 궤도 진입.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두 번째, 외국인 11월 강력한 매수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외국인 주도 실적 장세가 이미 시작되었다. 네 번째, 셀트리온 상승 궤도 본격 진입한 것인가? 미국 시장 전일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을 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양시장이 모두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어쨌든 신고가 한번 기록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거래소 시장 0.74%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양봉이 나타나면서 또다시 신고가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은 약보합의 상태지만 역시 낙폭을 상당히 좁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역시 신고가, 이에 따른 지수의 상승,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이것은 역시 외국인들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SK 하이닉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11월 들어서 거래소 시장에서 무려 4조 3천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도 527억 매수 우위고요. 또 선물 쪽에서도 역시 강력하게 매수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인들, 과연 이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이냐 아니면 액티브 자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또 좀 우려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또 시카고 뭐 이런 쪽에서 봉쇄 조치, 이런 것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해서 확진자 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마지막에 그래프의 각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위는 조금 다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영국 경우도 9월, 10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여전히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도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다시 또 경기 쪽에 위축되는 이 상황들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 이러한 부분들과 또 우리가 두 번째 상황이기 때문에 1차 때처럼 지난 3월처럼 폭락하는 이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선거가 끝나고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10일이 지났잖아요. 10일 지난 시점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조정 과정의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국면이 나타난 상태에서의 조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과정들, 선거가 20일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도 크게 폭락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역시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시점에서 다시 저점을 뚫고 나오면서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 이러한 10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만, 11월 들어서는 강력한 V자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시장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택트준이, 언택트준이, 그 다음에 경기준이, 가치준이, 성장준이, 이러한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2차 사태 또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과연 이와 관계없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맥락, 이런 부분의 중심으로 되는 실적 장세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의 가치주, 성장주 개념의 주도주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러한 사태들이 물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제약, 바이오, 소프트웨어,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된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새롭게 가세하는 반도체와 자동차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큰 흐름의 아웃라인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죠. 1조 7,226억이니까 뭐 엄청나게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샀고, 조금 샀긴 했지만 그래도 셀트론 헬스케어와 셀트리온도 매수 우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들을 잘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된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 쪽에서 1조 3,58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나오잖아요. 10월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바닥에서 출발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이고, 지수의 바닥도 역시 거의 맞물리는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10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외국의 국적은 영국, 케이만 제도, 홍콩, 룩셈부르크, 호주, 스웨덴 이렇게 됩니다. 미국계 자금은 역시 또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달 상황인데 왜 10월 달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한 달만 하고 뭐 주식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월에 연장선상으로 간다. 최소한 3개월, 10월, 11월, 12월까지는 간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금의 성격들을 계속 구분을 해야 된다. 외국인이라 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영국계 자금, 그 다음에 케이먼 제도, 홍콩, 룩셈부르크, 호주, 스웨덴 이런 쪽은 대부분 액티브 자금이라는 것이죠. 액티브 자금들은 지수를, 인덱스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종목을 추종합니다. 즉 주도주 중심의 전략을 펼치는 자금들이 액티브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자금은 미국계 자금을 필두로 해서 자금이 좀 큰 이런 쪽에서 인덱스, 지수를 따라가는 측면의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산다. 그렇다면 역시 미국계 자금 가운데서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계 자금들, 물론 우리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이 미국계 자금들이 물론 절반 정도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패시브 자금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액티브 자금이라고 봅니다. 절반만 하더라도 퍼센트가 상당히 높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머징 국가 쪽으로서 자금을 옮기고 있는 과정이란 측면, 대만과 한국이죠. 이런 측면이 함께 포함이 되는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월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국계 자금은 액티브 자금, 즉 종목 중심이죠. 룩셈부르크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주도를 하는데, 보시면은 6월부터 매수 우위로 바뀌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영국계 자금이 8월, 9월에 좀 팔았지만 다시 10월 들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금들은 당연히 액티브 자금이기 때문에 주도주 중심으로, 실적 장세의 주도주 중심으로 들어온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그림이긴 하지만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패시브 자금 빨간색들 계속적인 매도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봐야 된다. 액티브 자금들은 이미 6월 7일부터 방향이 우상향으로 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지만, 그러나 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패시브 자금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액티브 자금들은 역시 종목 중심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가격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언급을 지금부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FDA 허가 승인을 획득한 국내 의약품들의 리스트를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가장 많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미 레미시마 2016년,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자료를 왜 보여드리냐, 미국 FDA 자료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바로 바이든이 당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오바마 케어가 살아나면서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 쪽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국내 의약품들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렘시마에 이어서 2018년에 바이오 쪽에서는 트룩시마, 흐주마, 그 다음에 제너릭 쪽에서도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FDA 허가를 받은 것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셀트리온이 좀 조정받고 이러지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빅5 제약업체는 유한양행, 종건당, 한미약품, 대웅제약, 녹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이 국내 빅5를 무너뜨리고 1위로 등극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3분기 실적은 모두 다 발표됐으니까 그렇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3분기 누적 매출이 셀트리온이 유한양행보다 앞선다는 측면이죠. 그 다음에 연간 기준 매출 전망치도 역시 1등인 유한양행보다 셀트리온이 앞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약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1등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R&D 비용이죠. R&D 비용을 보면 1등인 유한양행은 9.3% 매출액 대비해서 1382억이지만 셀트리온은 3031억 26.86%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R&D 인력 구성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가장 많습니다. 639명, 삼성바이오 301명, 유한양행 273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국내 1위 제약업체는 유한양행이 아니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1위로 넘어간다는 측면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항체 치료제와는 관련 없는 부분이죠. 지금의 주력 제품만 가지고도 이러한 성적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 셀트리온은 결국은 렘시마 SC가 강력한 주력 제품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면 기존 렘시마 IV와 렘시마 SC의 차이점은 편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잘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 제품은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정맥을 정확하게 찾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링게를 맞는다, 누워가지고 1시간 이상 맞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렘시마 SC는 그게 아니고 아무데만 찌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의 차이점이 상당히 앞으로 렘시마 SC가 중요하다. 효능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체 치료제 부분도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할 정도로 진단 키트와 그리고 경증 치료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CTP-599잖아요. 그리고 중증 치료제는 영국에서 지금 렘시마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산 능력까지 갖춘 이런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분만 해도 지금 국내 1위로 등극을 하고 있는 올해 원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렘시마 SC와 이 항체 치료제 부분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셀트리온 모양이 상당히 강하죠. 장중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또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지만 십자 모양의 양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힘있는 모습이죠. 안 될 때는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면서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 헬스케어도 밑에 꼬리를 크게 달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역시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상승 궤도로 진입하고 있고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셀트리온 여전히 보유의 전략으로 계속적인 대응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